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8%, 코스닥은 0.6%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강하게 상승을 시작하다가 또 중간에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여전히 크게 어, 증시 전체가 좀 건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저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변화 없는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도를 좀 했고 기관 투자자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좀 팔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에도 옵션 만기일 당일, 그 다음에 전일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11월 달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 라인을 지금 거의 바닥까지 다 내려왔고요. 2950선 정도면 지지 라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내린다면 2900선 아래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증시 전체에서는 좀 반등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 주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 서서히 조금 61선 아래로 돌파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월봉도 5개월 연속이죠. 5개월 연속 음봉으로 만들어지면서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하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제 기간은 오늘 2,700억, 외국인은 1,300억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기간 매수 대부분 물량이 또 금융 투자입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전체적으로 그럼 그렇게 빠졌다가 반복을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특히 두신과 연기금은 꾸준히 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기간은 빠져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확실히 뭔가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틈만 나면 이제 좀 빠져나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약합니다.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사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증시도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좀처럼 이 낙폭을 회복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또 환율 자체가 꾸준히 이제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요 어깨선 정도죠. 요 정도에서 이제 한번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1100 중후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반등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밀어 올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환율 자체가 1200원 선을 쉽게 넘어가진 않겠다.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증시도 안정화가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 금리고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1.46%로 고점 찍고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간다면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이제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압박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서히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다운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50원 하락해서 26,4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가격은 26,5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조금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시간 외 가격에서도 좀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자체는 2천만 주 정도로 어제보다 증가를 했고요. 확실히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해서 1천만 주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빵 터지고 난 뒤부터는 최소 거래량이 한 900만 주 정도일 정도로 두산중공업 1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좋고요. 확실히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쉬었다가 올랐다가 쉬었다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확실히 힘을 모아서 또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장 초반에는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27,100원을 좀 쉽게 뚫고 초반부터 좀 힘있게 달렸는데요. 아쉽게도 중간에 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27,000 여기 100원이죠. 네, 이 정도에서 저항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이 벽만 한번 뚫어준다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지금 뚫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5일선과 이 주가가 조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깃발 모양이 좀 그려졌는데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한번 이제 꺾었다가 갈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꺾었다가 간다면 이제 21선 정도까지 하락이 가능하고요. 25,000원 정도죠. 아니면 올라가 버린다면 이제 바로 이제 28,000원, 9,000원 이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두 가지 다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우상향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계속 하시던 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추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을 좀 형성해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기 쉽게 이런 지점에서 주가 매수를 하기 쉬운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좀 매수를 많이 적극적으로 할 텐데요. 지금 이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조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애매한 자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가지고 가던 그 물량 정도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수익이 커지니까 뭐 그 정도만 이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2천만 주 터졌지만 아쉽게 힘이 좀 부족하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깃발을 이어갈 것인지 깃발 모양을 이어갈 것인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뭐 그 정도가 될 거고요. 둘 중 하나가 둘 중 한 방향이 가더라도 한 번은 이제 좀 힘이 실리면서 그쪽으로 갔다가 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내리더라도 추가 매수가 기회가 될 것이고 올라가더라도 우리 계좌가 불어나니까 뭐 좋은 것이고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 부근 마지막 벽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요. 이 벽을 넘어가느냐, 한 번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한번 찍고 넘어가느냐, 뭐 그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월봉, 주봉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월봉도 한번 이제 이 끝단을 넘어섰고 이번 달에는 완벽하게 상승 전환을 했고요. 10월달 대비 11월달이 지금 거래량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렇게 양봉이 점점 높아진다면 두산중공업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도 뭐 이번 주는 조금 꺾였지만 요 부분에서 한번 뭐 쉬었다 갈 것인지 아니면은 바로 올라갈 것인지 뭐 그 정도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오늘 기간 16만 7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또 200만 주 매도를 하면서 또 두산중공업을 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많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그 주가를 확실히 올리려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눌러지는 그런 세력이 있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가를 좀 눌리고 싶은 세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매수해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좀 내려가지 않고 힘없이 내려가지 않고 받쳐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 수급은 금융 투자 매도했고요. 나머지 이제 보험, 투신, 연기금이 매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계속 두산중공업의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최소 20만 주 이상씩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이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는 이미 이 지분율이 6%대까지 올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그 정정 공시가 뜰 겁니다. 이 지분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자 공시에 한번 뜨게 될 텐데요. 그때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외국인이 언제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의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인지,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주 큰 저항대, 아주 크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저항 정도에 지금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고요.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느냐, 한번 쉬었다가 가느냐,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죠?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지금 1000만 주 이상으로 또 자리를 좀 잡았는데요. 지금 오늘도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1170만 주, 1176만 주로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고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도 활발하고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공매도 투자를 공매도 거래를 진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00만 주대였는데요. 10월 14일에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거의 이제 2배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이 공매도 잔고가 2천억에서 2,500억 정도죠.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아니죠, 거의 3천억 가까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고요.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가 진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매도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한번 크게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면서 한 번에 이제 지분을 늘릴 것인지, 뭐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산중공업의 비전이라든지 그런 주변 환경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공매도가 먹힐 만한 그런 소스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끽해봐야 이제 뭐라고 하죠? 재무죠. 두산중공업이 재무가 좋지 않았던 뭐 그 정도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고 채무 상환금도 많이 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올해 안에 마지막 퍼즐 두산건설 매각을 진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건설까지 매각을 하게 된다면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두산밥켓까지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면서 내년까지 지금 실적이 또 증가가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요. 두산 퓨얼셀도 매년 이제 수소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아래 지금 자회사도 잘 나가고 있고, 두산중공업 자체에서도 이제 두산건설 회복되면서 이제 자체에서도 지금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뭐 쓰일 만한 그런 소스가 별로 없는데요.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이긴 한데요. 참 무슨 뜻에서 이렇게, 무슨 의도에서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를 늘려가는지는 참 알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추세만 좀 보도록 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경계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나니까 대차잔고도 같이 좀 늘어나는데요. 이번에도 오늘도 90만 주 체결, 50만 주 상환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주로 대차잔고도 같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잔고, 대차잔고, 이 외국인과 이 세 개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한 번은 좀
이 상환을 좀 진행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추정 물량이 205만 주에서 당일 204만 주로 뭐 거의 변함없고 또 200만 주 매도를 했기 때문에 8% 정도의 외국인 보유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팔면 이제 외국인 보유율 7%대까지 떨어지고요. 이전에도 6%대까지 이 외국인 보유율이 떨어졌다가 한 번에 이제 11%대까지 올라왔던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일단은 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은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네, 일단은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확인하고요. 두산중공업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요거부터 볼게요. 이제는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미국 학계에서도 원전 수명을 늘려서 기후 위기를 대처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와 그다음에 MIT 등 이렇게 유명한 대학들이 또 원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폐쇄 앞둔 캘리포니아 원전을 이제 20년 연장을 했을 때는 210억 불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영국의 소형 원자로가 이제 영국이 소형 원자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에너지 자립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 이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는 국가 간의 그런 신경전도 있고, 에너지가 어느 일정 부분이 좀 어느 국가에 많이 의존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독립도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또 이렇게 원전이 기후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지금은 원전 수명을 늘려야지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이 원전들의 수명을 늘려야 되고, 뭐 추가적인 원전 건설도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나왔지만, 안전성 논란의 폐쇄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2016년에 원전의 해체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때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제 촉매제가 되면서 미국 서부 해안가에 인접한 이렇게 캐니언 원전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단층선 근처에 세워진 것도 이제 이렇게 주민의 공포심을 키워가지고 뭐 폐쇄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런 대지진에 의해서 원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다가 이번에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독립적인 그런 안전적인 에너지원, 그 다음에 이 에너지원이 좀 부족한 국가들도 원전으로 인해서 다른 타국가들로부터 좀 독립적으로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으로 제시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원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수력 발전에 의존하던 브라질마저도 이제는 원전 추가 건설을 이렇게 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력 발전을 하는 국가들에게 비가 많이 와야지 수력 발전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지금은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까 수력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입장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전기세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는 원자력 발전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세 번째 원전을 건설 중이고 2026년, 2027년까지 끝내고 바로 이제 추가 원전 증설에 나서는 이렇게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오늘 환전 기술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두산중공업 좀 아쉬웠지만 결국에는 이 원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흐름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두산건설의 매각 소식이 또 이렇게 또 기사화가 되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기업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뭐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좀 이 두산건설에 대한 매각이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되고 있다.
그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안의 일환으로 두산건설의 지분 매각을 이제 키라고 할까요? 네, 핵심이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마에 팔지, 언제 매각을 할지, 뭐 그 정도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 잔액이 아직 7천억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상환하기 위해서는 두산건설 매각이 적기다. 지금은 적자도 많이 갚았고, 네, 기업의 가치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1개월 이내에 다시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음 달 3일에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산건설 매각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네, 두산중공업 일단 원전에 대한 이 세계적인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많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흔들리는 정도는 뭐 증시가 흔들리는 정도 뭐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우량주 상장주들은 제 가치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고점에서 들어가시면 그 긴 세월을 조정받는 긴 세월을 겪고 결국엔 다시 그 고점을 회복하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두산중공업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적기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우량주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구간이었고요. 이전에 10,000원대부터 지금 줄곧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